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사건 당시 학교 경찰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격범이 학교 교실로 총을 들고 난입하는데 아무런 대응도 없어 화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필라델피아 주택가에서 열렸던 고등학교 졸업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4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주가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사건에 사용된 AR-15 소총 구입 연령을 21살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교내 총격 사건을 막기 위한 교내 안전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국내 7개 주에서 9건의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각국의 감시 수준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치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현직 검사들이 모여 조지 게스콘 카운티 검사장의 리콜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당시 범인이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않고 교실로 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차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초도 대응 실패가 화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텍사스 총격 참사 유가족인 하비에르 카자레스 씨. 이틀 전 총격 참사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어린 딸을 추억하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만 바라봅니다. 답답함을 호소하던 그는 경찰의 대응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딸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They were there without proper equipment. I saw there 15, 20 minutes later they came with their shields. Like that should have been in their cars, going in, not waiting 30, 45 minutes to get in. 총격범 셀바도어 라모스는 너무도 쉽게 학교에 난입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교문을 그대로 통과했고 4학년 교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4분이 지나 경찰이 학교에 도착했지만 국경수비대 소속 무장경관이 교실에 진입해 라모스를 사살하기까지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뉴욕타임즈는 라모스가 학교로 진입했을 당시 학교 경찰도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학교 경찰관은 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뒤늦게 학교에 도착했지만 이미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소총을 난사한 뒤였습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국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라모스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According to reports, video we have obtained from outside, inside, and again, we're still combing through that. So bear with us. Multiple rounds, numerous rounds are discharged in the school. 공공안전국이 오늘 공개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희생자는 라모스가 학교에 도착한 지 몇 분 만에 나왔습니다. AP통신은 사건 당시 학부모들은 경찰이 학교에 빨리 들어가 범인을 제압할 것을 촉구하며 울부짖었다며 답답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주택가에서 열렸던 고등학교 졸업 파티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졸업 파티장이 총격 테러 현장으로 바뀐 건 어제 오후 7시. 4명이 총에 맞았고 용의자는 도주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축제 분위기였던 졸업 파티. 하지만 갑자기 자전거를 탄 남성이 검은 후드티를 입고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파티장에 들어와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필라델피아 경찰은 밝혔습니다. 16th District Police, they were on patrol in the area, heard multiple gunshots coming from the 3500 block of Fairmount Avenue. So police arrived on the block within seconds since they heard the shots, and they found a total of 4 shooting victims. 피해자는 19살 남성과 동갑 여자친구, 34살 여성과 60살 남성입니다. 이 가운데 19살 남성은 옆구리에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We have a 19-year-old male shot in the side, and he is in critical condition, undergoing surgery. 3 other victims are all stable.
경찰은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졸업 파티장 주변 CCTV를 확인하며 검거를 위한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또 파티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길거리 생방송 중 한 남성이 카메라 앞을 지나며 총을 겨누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폭스뉴스 제휴사인 폭스32 시카고가 번화가 교차로 인근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흑인 남성이 갑자기 화면에 나타나 카메라를 향해 총을 겨누고 사라지는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멀어지다가 뒤돌아서서 다시 총을 들어보이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은 현장 스태프들이 크게 놀랐지만 다행히 모두 무탈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한편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뉴욕주가 텍사스 초등학교와 버팔로 총격 사건에서 사용된 소총에 대한 합법적인 구입 연령을 21살로 조정할 것을 추진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19명의 어린이들과 2명의 교사를 살해한 총격범이 AR 소총을 소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달 초 버팔로의 슈퍼마켓에서 10명의 흑인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총격범이 사용했던 총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와 함께 AR 형태의 소총을 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높이기 위한 모든 것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How does an 18-year-old purchase an AR-15 in the state of New York, state of Texas? That person's not old enough to buy a legal drink. I want to work with the legislature to change that. I want it to be 21. 호쿨 주지사는 텍사스 학교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조기 개양을 지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달 초 버팔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안보와 비상서비스 부서에 국내 테러 방지에만 전념하는 별도의 부서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행정명령은 뉴욕주 경찰이 경찰 자신이나 일반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잠재적인 위험 인물에게 총기 등 살상무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레드플래그 법에 따르되 경찰에게도 무기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교내 총격 사건이 늘면서 LA 통합교육부가 새로운 교내 안전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교내 안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댔다는 것인데 외부인이 교내로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의 출입구를 줄여 방문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교내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됩니다. 정신건강 상담사도 지금보다 많이 배치됩니다. 학생 상담을 늘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겠다는 계획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학생과 교사가 최대한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학교 경찰과 업무 협조를 통해 비상상황 대응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금까지 국내 7개 주에서 9건의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각국의 감시 수준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늘 브리핑에서 원숭이 두창 국내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7개 주에서 9건의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확진자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매사추세츠와 뉴욕, 유타와 버지니아, 워싱턴주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CDC는 오늘 해외 여행자들에게 원숭이 두창에 대한 주의 수준을 2단계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CDC는 해외여행 시 피부병에 걸린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고 야생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며 아프리카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크림과 로션 등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금까지 모두 20여 개국에서 200명이 넘는 누적 확진자가 나왔고 감염 의심 환자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계 각국의 경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치료 환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기 후유증을 롱 코비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이 롱코비드를 예방하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연구팀이 백신 미접종 코로나 환자와 돌파 감염 환자 등 145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자가 롱코비드에 걸릴 위험은 미접종자보다 약 15% 낮은 데 불과했습니다. 백신을 맞았을 때 코로나 사망 위험이 34%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백신의 롱코비드 억제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가벼운 증상의 돌파 감염도 심장이나 폐, 뇌와 같은 주요 기관에 다양한 후유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돌파 감염에서 회복된 환자의 경우 일상활동이 어려울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LA 카운티 치안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직 검사들이 모여 조지 게스콘 카운티 검사장의 리콜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급진적인 사법제도 개혁 추진으로 비판을 받아온 조지 게스콘 검사장의 리콜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범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자 현직 검사들은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게스콘 검사장의 리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게스콘 검사장은 취임 직후 보석금제도 폐지, 갱단원 등 중범죄자 가중처벌 기소 중단, 사형제 폐지, 미성년자 범죄 시 성인과 동등한 처벌 금지 등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같은 개혁은 범죄자들에게 악용돼 강도 사건과 미성년자 범죄 등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자리에 모인 현직 검사들은 LA는 물론 한인타운까지 치안이 붕괴되고 있다며 리콜을 향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nd as we got crime under control, a new community moved in here, Korean Americans, and they rebuilt this entire area and restored it back to where it should have been as one of the major commercial hubs of Los Angeles. 리콜을 추진하고 있는 검사들은 폭력 범죄 외에 마약 문제도 심각하다며 사법제도의 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청나게 그 dangerous한 drug, 메탄페타민, fentanyl 그리고 헤로인 그런 마약들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prosecution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중범이었었는데 지금 이게 경범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경범을 파일링 안 하면은 당연히 우리 사무실에 와야 돼요. 그 시리 어처니 사무실에. 그런데 오지도 않고 거기서 이제 그 케이스가 죽어버리는 거죠.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98%의 현직 검사들이 게스콘 검사장의 리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의 승인 아래 펼쳐지고 있는 리콜 운동은 오는 7월 6일까지 LA 카운티 유권자의 10%인 56만여 명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부에나팍 써니박 시장이 이번 예비선거에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직에 출마합니다. 박 후보는 카운티 정부에 입성해 각 가정의 행복한 삶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써니박 후보가 시장으로 있는 부에나팍시의 한 해 예산은 7천만 달러. 이에 반해 34개 도시를 관할하는 오렌지 카운티 정부의 예산은 77억 달러로 100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카운티 정부가 부에나팍시에 지난해 지원한 예산은 100만 달러 정도. 거액 예산의 공정한 집행 없이 도시들 간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게 써니박 후보가 출마를 결심한 이유입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카운티가 잘 되게 되면 그러면 지방세나 아니면 부동산세 이런 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그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박 후보의 공약들은 지역 가정의 행복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아파트나 양로병원 시설 확대는 4년간의 시정 경험에서 나온 구상입니다. 풀러튼이나 부에나팍이나 이런 근처에 있으면 손자 손녀들 손잡고서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기 너무 쉽잖아요. 열심히 살아주신 시니어들을 위해서 감사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세대들 그리고 제 다음에 올 세대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 후보가 출마한 4지구는 오렌지 카운티 내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으로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써니박 후보 개인의 일이 아니고 저희들 한인들 더 나아가서는 아시안들 한인 투표만 결심이 돼도 저희들이 쉽게 나갈 수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출마하는 한인은 이번이 두 번째. 그러나 써니박 후보의 상황은 이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결국 부동표 유권자, 특히 한인들의 표심이 11월 선거로 향하는 후보들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부에나팍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전략적 요충지를 두고 러시아군의 대공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서부 지역의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에 며칠째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는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가 지나가는 요충지로 지상과 공중에서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을 장악하면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장악력이 확대될 것이 분명해 우크라이나군도 맹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돈바스 전선의 전투가 가장 격렬한 국면에 들어섰다는 게 우크라이나군의 판단입니다. Попереду нас очікує надзвичайно складний і тривалий етап боротьби. І треба розуміти, що це війна. І, на жаль, втрати з нашого боку неминучі.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군의 총 공세로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상군을 철수시킨 하르키우에도 포격을 가했고 이 공격으로 민간인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회원국의 압도적 지지로 대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보건 위기가 닥쳤다며 특히 의료시설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에게 서방의 제재가 해제될 경우 세계 식량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최대 물류항 오데사를 봉쇄하고 곡물 반출을 막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납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퇴출을 위한 만남이 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달 말 BTS가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태 유산의 달을 맞아 방문하는 것인데 최근 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뮤지션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백악관 초청은 인종 증오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에 따르면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3월 19일부터 지난해까지 아텍의 증오범죄는 10,0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현역 한국군 대위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대위는 적 지휘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부대 소속인데 부대 작전계획 일부가 실제 북한에 넘어간 사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특수부대 소속 A대위. 북한 공작원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군사 기밀 등을 보냈습니다. 기소 당시 수사당국은 A대위가 육군 보안 수칙과 국군 합동지휘 통제체계 로그인 화면 등을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공소장을 입수해보니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지역대 작전 계획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사시 적 지도부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는 정찰과 타격, 정보 수집 등의 임무를 적진에서 지역별로 수행할 지역대를 대대마다 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대가 전시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계획이 북한에 유출된 겁니다. 군 관계자는 지역대 작전 계획에는 상급 부대인 대대나 여단의 작전 계획도 큰 틀에서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북한 공작원은 A대위가 소속된 여단과 대대의 작전 계획을 요구했지만 접근 권한이 없는 A대위는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지역대 작전 계획을 촬영해 건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A대위는 여단과 대대 작전 계획도 보내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대위는 적 인물 장비 식별 평가라는 문서도 북한 공작원에게 보낸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특수부대가 북한의 어떤 인물과 장비를 목표로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문건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도 공소장에서 적이나 외부에 유출되면 아군의 정보 수집 능력이 노출되고 역기습 우려가 있는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대 비밀 재정비 작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키는 경찰 경비단에서는 실탄 분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권총용 실탄 6발이 분실됐는데 열흘이 지나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양민철 기자입니다.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 집무실의 시설 경비는 경찰이 맡습니다. 경찰 정복을 입는 101 경비단 소속 경비요원들이 집무실 경내를 지키는데 근무할 때는 389경 권총과 실탄을 각각 소지합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경비단 소속 A순경이 실탄 6발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무교대 과정에서 총기와 실탄 점검을 하다 분실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A순경은 근무 중 실수로 잃어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1 경비단은 곧바로 집무실 인근을 수색했지만 분실된 실탄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로 열흘째 실탄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실탄만 사라졌을 뿐 총기는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순경과 지휘라인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분실 경위를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범위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순경은 일단 용산 집무실 근무에서는 배제됐고 현재 청와대 개방안내요원으로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곧바로 보고를 받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2015년에도 당시 청와대 외곽을 경비하던 202 경비단에서 실탄이 분실됐다 다음 날 회수된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오늘 안전보장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찬성 13표로 가결 마지노선인 9표를 넘겼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